10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실용영어 과목 공부하시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주차니까 10, 11, 12, 13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날씨가 추운 거 보니까 이제 곧 학기도 마무리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취업 준비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0주차 1차 시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 관련된 거를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쓰이는 동사들 이것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녹화를 하면 열도 나고 여기 햇볕이 뒤에서 들어가지고 얼굴이 벌게서 꼭 술 마시고 강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 영작은 저녁에 지금 하다 보니까 왜냐면 집에 이제 갈 때 차가 좀 밀리니까 조금 이제 퇴근 시간을 피해서 가려고 조금 더 일 좀 하면서 녹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보니까 저녁 시간에 훨씬 더 사람이 좀 편안해 보이네요. 자, 먼저 important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고요. 쓰면서 또 반드시 말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문장 순서가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을 때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목적어가 뭐 투부정사가 오는 것도 있었고, 그쵸? 물론 명사가 오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리고 동명사가 오는 자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동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목적어를 쓰고 자, 이 목적어 다음에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목적어가 충분치 않아요. 그거를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 바로 목적 보호. 사실은 우리가 요런 문장 같은 경우는 3형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5형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영어에서 문장에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동사의 쓰임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투부정사 쓰는 동사, 동명사 쓰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는 동사가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목적 보호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목적 보호가 있는 걸 5형식이라고 했지만 목적 보호의 어떤 형태를 쓸지 분명히 영어의 특징상 하나의 형식만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쓰이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동사의 쓰임을 잘 알면 문장은 다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목적 보호에 이렇게 많은 형태가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요.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현재 분사도 올 수 있고요. 과거 분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뭐도 올 수 있어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목적 보호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투부정사를 쓸지 동사 원형을 쓸지 형용사를 쓸지 이거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동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된 부분 분명히 뭐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쓰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주차 1차 시는 또 학습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지각동사라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하게 쓰여요. 아까처럼 그렇게. 물론 이제 지각동사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뭐 여러 번 문법 설명을 들으면서 또 다른 과목에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건지는 알기는 하셨을 거예요. 자,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과 감각을 말하는 동사들. 쉽게 말하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지각이에요. 이 지각은 바로 뭐에 가깝냐면 감각에 가까운 게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지각동사의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걸 여러분들을 아마 지각동사 하면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see, hear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또 다른 동사들이 있죠. 네, 그것들을 같이 알아두면 되는데 참 다행인 거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거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보다 지각동사가 좀 작아요, 개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됐죠. 자, 그래도 좀 되네요. 자, see, feel, hear, smell, observe, look at, watch, notice, 그 다음에 catch가 있는데 catch는 조금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뒤에 거 먼저 보고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은 뒤에 뭐가 옵니까? 목적어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 I saw you, I feel it, 그쵸? 그 다음에 I heard you, 그 다음에 I observed it, 그 다음에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은 아무래도 용법이 다르죠? 그러면 he smells the food, 음식의 냄새를 맡는다. I looked at him, 그 다음에 I watched TV, 그 다음에 we noticed it, 그 다음에 뭐 we catch it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적어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죠? I saw you, 나 너를 봤어 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네가 뭐 하는 걸 봤는데 네가 뭐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보충 설명해줘야죠. 자, 영어는요. 보충 설명해주는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목적 보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목적 보어의 형태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 투부정사니 뭐 이런 것들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바로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I saw you walk on the street. 이건 되지만 I saw you to walk on the street은 안 된다는 거죠. 또는 I saw you walking on the street은 되는데, 그쵸? 자, 그런데 catch는 제가 좀 따로 설명드린다 그랬죠. catch는요, 오직 현재 분사만 써요. 왜냐면 현장에서 잡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순간 캐치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분사와 동사 원형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동사 원형은 전체적인 느낌이고요. 전체를 나타내는 느낌이고요. 현재 분사는요, 그 순간만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I saw you walk on the street 하게 되면 내가 너 길에서 걷는 거 봤어.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I saw you walking on the street 하게 되면은 내가 너 딱 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만 본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캐치가 바로 이렇게 현재 분사만 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어가 오고요. 동사가 오고 목적 보어가 와요. 그러면 목적어가 와요. 그러면 이 목적 보어 다음에 자리에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가 쓰인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퀴즈 타임에 저기 점수를 좀 선물이라도 좀 같이 수업을 하면 제가 초콜릿이라도 준비하는데, 자, 퀴즈 타임입니다. 아까 분명 자, 목적 보어로 사용되는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좀 전에 있었죠.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런데 자, 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 동사 원형이 동사 자리가 아니어도 목적 보어 자리 동사 원형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쓰인 동사 원형 자체가 자기의 목적어를 또 가질 수 있을까요? 자, 힌트. 지난번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할 때도 동사가 투부정사랑 동명사로 쓰이더라도 자체의 목적어를 가졌죠? 네, 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긴 문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답은 예스입니다. 자,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현재 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는 거예요, 얘가. 얘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 자, Joy, 그 다음에 so, a guy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현재 분사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look into 또는 looking into 써요. 이렇게. 자,
자,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를 썼는데 요것 자체가 또 다른 목적어를 갖는 거예요. 뭘 보는지가 있죠. 자, 뭡니까? 바로 his room with the telescop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예문은 옛날에 그 시즌 1 프렌즈라고 하는 미국 미드 있었어요. 시즌 1에 나오는 대사에 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Joey saw a guy looking into를 쓰면서 여기에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가 썼는데 요것 자체가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더 길게 해볼까요? 텔레스코프 다음에 which, 그쵸? which.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조는 한 남자니까 그러면 which, 그 다음에 a guy니까 he, 그쵸? he bought 뭐죠? at the store. 가게에서 샀던 언제? yesterday. 가게에서 어제 샀던 그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그의 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지각동사 가지고 문장 좀 써볼게요. 자, 저는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매일 사용하는 것을 보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보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을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를 본 거예요. 자, 문장 순서 잘 보고 써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I see people.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 목적어까지 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바로 use iPad every day. 매일매일 아이팟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자, 문장 순서 알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자, 그러면 그 감독관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주시해요 라고 했어요. 자, 주시하다라는 단어는 지켜보거나 관찰하는 거예요. 동사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observe도 되고요. 이거 B-S-E-R-V-E 이것도 되고요. watch도 돼요. 마치가 조금 더 감독하는 게 되는데 여기 지금 밑에 관찰해요가 나오니까 밑에다가 watch를 쓰고 위에는 한번 observe를 써볼까요? 바꿔서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감독관이 주시해요. 그게 먼저 가야 되겠죠. 스피킹 해보세요. 그러면 the supervisor, 그죠? observed가 되겠죠. 또는 observes 하면서 뭐 하는 거를요? 제가. 그러면 me work, 그쵸? 그러면 동사 원형이 오니까 work in the office, at the office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the supervisor watches me. 여기 이제 watch를 먼저 썼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혹시라도 공책에다가 observe를 썼어도 상관없는데 대신 s 꼭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the supervisor watches me. 뭐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쵸? work in the office 또는 at the office에서 동사 원형. 그러면 여기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use 대신에 using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work 대신에 working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 제가 뭐라 그랬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지켜본 느낌,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고 ing를 쓰게 되면 바로 그 순간만 본 거죠. 자, 그러면 감독관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주시해요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the supervisor watches me working을 쓰게 되면은 그 순간만 본 거죠. 그러니까 앞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딴짓을 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아니면은 뭐 잡담을 했는지, 아무튼 그 순간 보게 된 것. 그게 바로 현재 분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카메라들이 누구든 로비로 들어오는 것을 관찰해요. 자, 그러면 그 카메라들이니까 the cameras, 관찰. 아까 watch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observe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누구든, anyone. 그죠? 자, 그러면 the cameras observe anyone까지 들어가요. 누구든 들어오는 거니까. 그쵸? 뭡니까? enter the lobby.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observe 때문에 뭘 쓴 거죠? 동사 원형을 쓴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entering을 써도 답은 돼요. 문장은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문맥상 안 맞아요. 왜? 카메라는 그 순간만을 포착한다기보다는 전체를 다 보는 개념이 있죠. 아니다. 순간 포착 카메라도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작동을 해서
뭐 그것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nter, entering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누구든 로비로 들어오는 것을 관찰해요 했으니까 일상적인 걸 얘기할 때는 내가 일상적으로 그 카메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관찰한다는 의미를 하고 싶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어느 한순간 그 카메라가 그 순간을 또 포착한 거, 순간 포착 이런 거일 경우에는 엔터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상황이 점차 변하는 것을 바라보아요. 이런 답이 없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they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 뭐예요? 쏘는 답이 잠깐만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애니를 띄운다는 게 깜빡했어요. 자, 아유, 이렇게 매일 해도 까먹는지 원. 자, 그들은 그 상황이 점차 변하는 것을 바라보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hey. 자, 뭐죠? look at, 그쵸? the situation.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가 여기서는 목적어예요. 이렇게 사물도 가능해요. 변하다가 뭐죠? change. 그래서 change, 점차. 그래서 graduall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그거는 편안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답을 제가 띄운다는 게 아까 착각했어요. 자, 저는 누군가 밤에 조용히 그 문 여는 것을 들어요. 자, 듣다라는 단어는 hear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보통 나 너 얘기 들었어. 그러면 I heard you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들린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걔가 이렇게 있는 게 들려요. 그러면 I heard you. 나 너 소리 들었어. I heard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게 웃겨요. 근데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는 들었어요. 자, 그러면 I heard. 그죠? 들어요. 여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 뭐 시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I hear. 그죠? 누군가. 그죠? Someone. 또는 anyone. I hear 또는 heard 과거로 쓰면 someone. 그죠? 그리고 뭐죠? 문을 여는 것. 그러면 open the door. 그렇죠? 문을 여는 것. 그다음에 조용히 silently. 그다음에 뭐죠? at night. 그럼 여기서 목적어에서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을 썼고 이 목적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이 자체의 목적어를 가지고 부사, 천치사, 명사, at night 전치사고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I hear someone open the door silently at nigh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I hear someone enter the classroom. 나는 누군가가 교실로 silently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언제? during the clas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가 예문 하나 써볼게요. I hear 과거를 할게요. I heard someone 교실 안에서 누군가가 자 enter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지켜봤어요. 중간에 들어왔어요. entering 그 순간만 들은 거예요. entering 그 다음에 the classroom 자 그럼 교실로 들어왔죠. 자 조용히 silently 언제요? during the class 수업 도중에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썼던 문장하고 단어만 바뀌었지 똑같은 패턴으로 썼죠? 이게 영작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모든 영어의 문장도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제임스가 화장실에서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자, 우연히 들었다는 단어가 overhear를 쓰면 돼요. 자, she overheard 들었어요. 과거니까.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제임스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she overheard James가 되겠죠? 자, 그러면 she overheard James. 그 다음에 제임스가 뭐 했어요? 얘기하는 것을. 그러면 talk. 뭐에 대해서요? 그녀에 대해서. 그러면 about her. 어디에서요? restroom. 화장실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talk about her in the restroom. 어렵지 않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 쓰고요. talk about her in the restroom. 제가 동사의 특징을 잘 알면 뒤에 문장이 결정된다고 했고 그 동사의 특징에 따라 연결한다고 했어요. talk는 뭐뭐에 대해서 말할 때는 about을 쓰는 거고 누구누구와 함께 이야기할 때는 with를 쓰게 되고요.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고 얘기하는 거는 talk to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라고 쓰게 되면 about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뒤에 또 문장을 써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써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써주고 그러면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니까 결국 영어는 문법의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무언가 부엌에서 타는 냄새 맡다. 스멜. 자, 그러면 제가 맡아요라고 현재처럼 줬기 때문에 he smells가 되겠죠. 무언가 something. 자, he smells something. 타요. 뭐죠? burn. burn이라는 게 뭐뭐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in the kitchen. 그래서 뭐뭐를 태우다는 뜻, burn 자체가 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쓰여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 원형 쓰고 전치사, 명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또는 무언가 뭐 냄새를 맡아요 라고 하면 뭐 we smells something, 그죠? we smells something. 이렇게 되면 나는 냄새를 맡아요. 이거는 수동태 관련된 거라서 이거를 조금 수동태 관련된 거라서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왜냐면 어려우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예문 같은 경우는 he smells, 자, he smells the food, 음식이 요리되어지는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되죠? cooked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요리되어지는 냄새를 맡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할 때 투부정사, 동사 원형, 그리고 또 뭐였었죠? 투부정사, 동사 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 자리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올 수 있는데 동사의 특징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지각동사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랑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설명 안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인 것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좀 다음 기회에.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더 들어주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막혔네요. 일단은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저는 벌레 한 마리가 제목 주변에 기어가는 것을 느껴요. 아이고, 예문이 좀 특이하긴 하죠. 자, 저는 느끼는 거니까 I feel, 그쵸? 자, I feel an insect. 자, 저는 벌레를 느끼는 거예요. 벌레를 느끼는데 얘 벌레가 어떤지를. 자, 기억하는 거 뭐예요? crawl. 자, 그래서 crawl around my neck. 내 목 주변에. 어렵지 않죠, 그쵸? I feel an insect crawl around my neck.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watch도 되고요. 자, 그러면 I watched the children. 그 다음에 play on the ground도 될 수 있고 playing도 될 수 있겠죠. 자, I watched the children. 자, watch 대신에 observe도 되겠죠.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얘네가 뭐예요? play on the ground 또는 playing. 자, 그는 내가 버스 타는 것을 보았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았다라는 게 두 가지. 저는 의도한 게 그냥 우연히 본 것. 자, 그럼 우연히 본 거일 경우에는 동사가 C가 되거든요. 자, 저는 보았어요. 자, 그가 보았어요. He saw me. 그쵸? 그 다음에 버스를 타다. 타는 거니까 get on. 그러면 get on the bus. 맞나요? 자,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get on이고요. 만약에 자동차 같은 작은 자기 개인 소유의 작은 차를 탈 때는 get in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get on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큰 종류를 탈 경우에는 get on이 되겠습니다. 자, 내리는 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get off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get out. 자, get off. 여기는 get out. 이렇게 들어가요. 자, 나는 결코 그가 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I have never heard가 되겠다. 그쵸? I have never heard him. 자, I have never heard him. 그런데 인정하는 거니까 뭐죠? accept. confess 썼네. confess. 인정하다. accept 받아들이는 건데 자, 여기서 인정하다. 이게 더 어울리네요. 자, confess his mistake. confess 또는 what he was wrong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또는 뭐 그가 잘못한 것을, 그러면 his fault 또는 그의 잘못을 인정해 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지각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걸 얘기하다 보니까 동사 원형이 더 어울리겠죠? 그 인정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각동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토익이라든가 문법 시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자, 쓰고 나서 한글 보고 반드시 말하게 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Ability is decided by your own effort. 자, 여러분들의 능력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자, 오늘 저 10주차 1차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